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이상돈 중앙대 교수를 만난 데 이어서 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길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그 기자들 있는 데서는 뭐 잠깐 악수하고 몇 가지 덕담만 나누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만 상당히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눈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 그러면은 여야를 넘나드는 중도층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했고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하고 이러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그런 분입니다. 또 경제민주화를 앞세워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던 적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배석자 없이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있는 곳에 뭐 악수하면서 나눈 덕담들을 보니까 이 대표가 걱정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걱정될 일은 많은데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뭐 억지로 해결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윤석열을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있지만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간이 흘러가고 그래서 임기가 끝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국민들 중에 일부는 빨리 끌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 정객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순리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추정컨대 지금 뭐 윤석열을 바로 끌어내린다고 무슨 수가 있겠느냐. 그동안에 내공을 좀 쌓고 지금의 노선인 실용주의 노선을 계속하면서 국민들을 보살피는 그리고 약자들과 서민을 보살피는 정책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역시 실용주의 노선을 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공감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김두관 의원하고도 만난다고 그러니까요. 계속 지금 이상돈 의원 만났고 또 전 의원 만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고 앞으로 김두관 의원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외연을 차근차근 확장해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수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윤석열처럼 저렇게 갑자기 미친 듯이 나와가지고 그냥 확 당선이 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만 탓할 일입니까? 누가 찍었습니까? 국민이 찍었잖아요. 국민들이 저 사람 이야 막 갑자기 뭐 아퍼컷하고 뭐 상대 후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뭐 가짜는 게 뭐 이렇게 말하니까 와 이러면서 막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 찍어줬던 보수 쪽 사람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절단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통령 수업을 착실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하는 것은 개인의 영달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누라의 영달이 돼서도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김건희를 위한 정권이잖아요. 대통령 수업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국민을 위한 다음 정부 세우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종교계라든가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국가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를 봤더니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이야기예요. 국회의원들 이야기.
추석 휴가비, 추석 휴가비가 424만 원이 입금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올렸죠. 명절 휴가비가 들어왔다.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중요한 혈세가 날짜 되면 또박또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 그렇게 썼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한테 이렇게 돈 들어오는 것을 돈을 받으면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한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당연히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엄청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준다고? 야, 추석 보너스가 400여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난 좀 섭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을 텐데 김미애 의원이 424만 원이라는 추석 떡값이 들어왔다. 난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참 이례적인 일이죠.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엄청난 특권과 특혜 이런 걸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만한 일을 한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려야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돈을 받지 않고 그 세비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는 거 그거 중요하겠지만 국회의원 중에 그 활동 그 비용만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사업체 소개해주고 돈 떼먹고 예산 확보해주고 돈 떼먹고 뭐 해온 게 이제까지의 그런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국회의원들이 월급이 아니라 수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그런데 이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올해 기준 707만 원 정도입니다. 707만 9,900원. 708만 원 정도죠.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다 합하면 얼마가 되느냐? 1억 5,690만 원이 넘습니다.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월 평균 1,307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월급. 이 돈은 일을 하나 안 하나 무조건 받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도 회사에 일단 적을 두면 아파도 뭐 안 나가도 지각을 해도 뭐 약간의 이제 징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월급은 또박또박 나오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일을 하나 안 하나 돈은 나오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그만큼 돈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를 갑자기 이제 김미애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제 이런 게 기사화가 되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만 사실 뭐 국회의원들이 돈 받아먹은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 사람들 돈 받아먹는 거 그리고 특혜 누리는 거 어디 가서 제일 앞자리 앉고 폼 잡는 거 그건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월 평균 1,300만 원 정도 받아 1,300만 원이 넘으니까 그 돈을 받으면서도 나는 돈이 좀 부족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대부분이겠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들한테 밥 한 그릇 삽니까? 안 삽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김영란법에 저촉도 안 돼요. 다만 선거법 쪽에는 저촉이 되죠. 그러니까 김영란법에도 저촉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야. 그런데 일반인들을 향해서 유권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못한다고 법이 이러니까요 이러면서 어디 가서 밥 한 그릇도 안 삽니다. 못 산다고 이러면서 사실 다 살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얻어먹고만 다녀. 선거법 운운하고 김영란법 운운하는데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위반되지도 않는다니까요. 지금 국회의원 회관들 또 추석이 이제 다가오니까 국회의원 그 회관 앞에 쌓인 선물들 사진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선물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물들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은 뺀 겁니다. 우리는 지방 민원이 있고 지역구에 민원이 있고 하니까 청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뺀 거야. 김영란법이라는 게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공무원하고 기자한테만 적용이 돼요. 사립학교 교수님들까지. 그 외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서 월급은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자기들은 이 법 저 법 따져가지고 어디 가서 초콜릿 하나도 안 사는 것들이 커피 한 잔도 안 사는 것들이 돈은 어마어마하게 받아 드십니다. 그래도 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또 받고 그러겠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비행기라든가 KTX라든가 이런 것도 마음대로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석
때가 되면 KTX 표 얼마나 구하기가 힘듭니까?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이미 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 게 국회의원들만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공기업 직원들한테도 표가 나왔네. 이미 먼저 배정이 됐다 그러네요. 물론 공기업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집이 서울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애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기업들한테 이 한전이라든가 한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공기업한테 표를 먼저 다 배정을 한 겁니다. KTX 표를 먼저 배정을 해. 그러니까 일반인들 표는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죠. 한수원, 한전,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이런 곳이죠. 이런 데다가 1년 동안 1년 장기 계약으로 해가지고 일정 표를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여기서 서울 올라가는 표라든가 일요일 오후, 월요일 새벽 지방으로 가는 표라든가 이런 표들이 이미 다 배정이 돼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KTX 표를 구하는 게 전쟁이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그 표를 취소를 해도 취소 수수료도 받지 않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끼리 다 해먹은 거야. 이 나라가 완전히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지금 지방으로 내려온 지가 언제입니까? 한 10년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 쳐요. 하도 안 가려고 하니까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배정해 줄게. 표 너희한테 많이 줄게. 이렇게 셌다 하지만 기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KTX가 공공기관, 공기업의 직원들한테 표를 줬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서울에서 있는 둘째 아들도 한번 집에 내려오려면 못 오는 거 표가 없어서 지가 게을러서 혹시 못 산 거 아닐까? 못 산 거 아니야? 이번 추석 때도 표가 없어, 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반 승객들의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여튼 공기업 직원만 되면 이렇게 특혜를 많이 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취소돼야죠. 그래서 코레일이 취소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올 12월 말까지는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올 12월 말까지는 공기업에다가 지금처럼 단체로 다 거기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금요일 서울로 가는 표, 또 일요일 오후, 월요일 아침 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표, 이것은 아직도 공기업에 많이 배정하겠다. 12월 말까지는 다 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은 저도 몰랐고. 그런데 이렇게들 자기들끼리는 특혜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이 정말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번 추석 때도 표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전쟁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좀 몇 개 선점해가지고 했다고 매크로를 돌려서 했으니까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던데 일반인들이 한 건 그게 잘못된 거고 니들은 미리 그렇게 한 것은 잘한 거야? 뭐든지 다 수사한다 잡아넣겠다 이따위 소리만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나라가 여모양 욕거린 거예요. 가장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 법이 어떤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 그랬어요. 뭐든지 법으로 올가매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너 명예훼손이야.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야. 이따위 말을 계속 하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지금. 응?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아직도 있어. 이 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 상대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래. 그게 법입니까? 뭐든지 법으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더러운 나라인 겁니다. 더러운이란 말 쓰지 마라 그래. 우리 마누라가 방송하면서 더럽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해버렸네. 그렇다고 내가 편집은 안 합니다. 왜냐 편집하려면 힘들어. 귀찮아. 편집 않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표가 여모냥 욕거리고 추석 연휴 때 추석 보너스라고 국회의원들이 400여만 원을 받았다. 이 말을 하다가 보니까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나도 아는 국회의원들 엄청 많은데 진짜 김 한 쪼가리도 안 주더라고요. 네, 물론 나도 너희한테 안 줘. 나도 주지 마. 안 받아요. 근데 돈 엄청 받네. 진짜 이 사람들 완전히 월급 받아서 부자 된 사람도 있겠어. 그러니까 뇌물을 안 받아도 되는데 뇌물을 많이 받아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안 받는다고 범 잡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알고 있다고 어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마. 무서워. 하여튼 김건희가 마포대에 가가지고
자살 예방의 날. 이 난간을 높여야 된다. 난간을 높여야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다. 하면 이걸 개선하라. 뭐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야, 네가 뭔데? 네가 대통령이냐? 뭐 이러고 난리가 나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하겠다. 그랬습니다. 꾸준히 계속하겠다. 그래, 지서라. 개는 지서도 기차는 달린다. 요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와, 꾸준히 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챙기지 못한 부분을 여사가 챙긴다 이랬다는데, 대통령은 챙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챙겨. 대통령 술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은 대개 그 조찬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조찬으로 다 이렇게 관저로 불러서 조찬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윤석열은 만찬을 합니다. 만찬. 왜냐하면 조찬 때 술 먹기는 애매하잖아.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그러니까 만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만찬에 술을 드시고 아침에는 나도 술 많이 먹은 날은 잘 못 일어납니다. 잘 못 일어나시고 이러죠. 이러다 보니까 이 여사 김건희가 돌아다니면서 야, 마포대교 난간 높여. 그동안 마포대교 난간이 낮아가지고 여기서 다 떨어져 죽었구만. 옛날 내가 다니던 회사 바로 앞이 그 마포대교가 있거든요. 나도 마포대교 몇 번 걸어다녀 봤어요. 여의도에서 뭐 술 먹고 마포까지 걸어오면 참 좋아요. 근데 그거 높다고 낮다고 자살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막 가가지고 사진빨 좋을 때, 거기가 사진빨이 죽이거든. 왜냐하면 이 딱 석양이 있죠. 여의도 쪽으로, 영등포 쪽으로 해가 탁 떨어지거든. 그러면 빌딩 숲으로 이렇게 해가 정말 그 석양이 이쁩니다. 서울이 아무리 빌딩 숲이어도 석양이 아름다운 곳이 바로 마포대교 쪽이요. 서강대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마포대교를 간 거야. 사진빨 때문에. 김건희는 오직 사진이잖아요. 사진빨이 어디가 잘 나올 거냐. 딱 그러니까 거기가 마포대교가 사진빨이 제일 좋아. 그래서 거기를 간 겁니다. 무슨 마포대교 자살 그거 아니야. 어디가 사진이 가장 잘 나올 것인가. 사진 찍는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알고 있는, 나도 그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알아요. 모델도 알고 사진 작가도 알고 막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은 사진빨이 어디가 좋은가를 기가 막히게 알아. 전국의 어디를 곳곳을 압니다. 그리고 몇 시 때 어디가 제일 좋아. 근데 그 시간대가 5시 반 시간대, 6시쯤 가까이. 이렇게 시간이 넘어가면 뭐 7시쯤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가, 거기는 빌딩 숲이라 빨리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시간대가 숲이 탁 들어오는데 저쪽 노을이 빨갛게 물들면서 사진빨 죽입니다. 마포대교. 네. 나도 거기 사진 몇 번 찍어봤어. 사진 좋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사진빨 때문에 거기를 간 거다. 네. 그래서 지금 난리 생난리를 부리고 있다. 근데 김건희는 계속 하겠다. 네, 계속 하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떠들고 이러는 거 별로 뭐 재미도 없을 텐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6천 명이 넘어갔더라고요, 구독자가. 근데 제가 뭐 누구한테 봐달라 하라 이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많이 봐주셔서 고맙고요. 추석 행복하게 보내시고 송편 많이 드십시오. 거기에 그 돈부가 들어있든 깨가 들어있든 다 맛있는 송편이에요. 근데 우리 마누라는 깨 안 들고 있으면 안 먹어. 난 돈부 들은 것 같은 것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에 송편 많이 드시고 보름달 보고 이 나라 잘 되게 해주라고 빌면서 그렇게 추석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